20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의 주제 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5가지 선지들이 있는데 보통 이 주제문이 글 속에 있어요. 뭐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거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번호 때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주제문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주제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Anthropology. Anthropology는 인류학, 인간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Anthropology has become relevant. 적절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irrelevant 하면은 부적절한, 무관계한, 잘못 짚은, 잘못된 반의어가 되겠죠. 그쵸? 자, relevant 해졌다 해서 굉장히 적절해졌다, 타당해졌다 이겁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위해서? for addressing global issues. 글로벌 문제를 addressing 하는 것을 위해서 라는 표현인데, 지금 address 선생님이 하늘색을 칠해놨는데, address는 우리가 저번 모의고사에서도 뜻을 여러 가지 보고 갔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소, 받는 사람의 뭐 이름,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그 주소로 편지를 보내다, 인사말 연설이란 뜻도 있고, 보내다 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편지 받는 이의 주소 성명을 쓰다, 편지를 뭐뭐 앞으로 보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누구에게 전하다, 보내다 여기 있네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7번 문제를 역점을 두어 다루다 라는 뜻이 보이시죠? 문제를 다루다 라는 의미로 지금 쓰인 address, 이거를 좀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에다가. 여튼 인류학, 인간학이 글로벌 이슈, 글로벌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위해서 이제 적절하게 되었다, 적절해졌다, 현재 완료로 지금 표현을 했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튼 이제 글감은 인류학을 이제 중점으로 내가 이 글을 진행을 하겠다 이거죠. 인류학. 인류와 그 문화의 기원, 특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얘가 왜 글로벌 문제를 다루는데 적절해졌는지, 이 인류학과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This is not to deny. 이것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쵸?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deny의 목적어입니다.
그럼 뭐를 부정하는 게 아니냐? 여기서 이것은 인류학, anthropology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류학은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면 the vital role of hard sciences in addressing this problem. 딱딱한 과학의 중요한 역할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딱한 과학이라는 얘를 파랭이로 해볼게요. 인류학을 분홍이로 했고 선생님이 딱딱한 과학 이거를 이제 파랭이로 표시를 했는데 인류학 하면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그쵸? 뭔가 정이 있는 그런 느낌이고 딱딱한 과학 또 딱딱한 과학 안 그래도 과학이라는 거는 뭔가 좀 정확성 그쵸? 뭐 약간 구체성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 딱딱한이라고 했다는 거는 얘는 이제 어떤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복잡하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근데 그 과학의 중요한 역할을 또 부정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이제 좀 전환을 하죠. 화제 전환을 하죠. In addressing these problems. 여기서 these problems는 글로벌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문제, 글로벌 문제를 in addressing 다루는 데 있어서 또 과학의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하지만 하면서 또 화제 전환이 일어나죠. If we are to solve global problems. 우리가 이런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면, 해결하고자 한다면 해서 이 부분이 지금 B2용법입니다. 선생님 지금 그 전에 23년 3월 모의고사에서도 B2용법을 정리를 해줬었는데 B2용법을 선생님은 예의가 바르면 하늘이 돕는다 해서 예의가 도운이라고 애들한테 많이 알려주거든요. 예의가 바르면 하늘이 도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면서 그래서 B2용법은 보통은 이렇게 예정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한 90% 이상 독해에서 뭐 be going to 원형이라든지 will 원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Tom is to marry Jane next year 하면 톰은 내년에 제인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어떤 행위랑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뭔가 해석이 이상한데 B2용법 예의가 도운 예정이다. 다 내년에 제인과 결혼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뜻은 의무, 뭐뭐 해야 한다. should, ought, must, have to, has to 이런 뭐뭐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B2용법. 지금 이거를 메모를 하시면 좋겠어요. B2용법이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We are to respect the elderly. 우리는 어르신들을 respect 해야 한다, 존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의무의 B2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뭐 할 수 있다, 가능, 뭐 be able to 원형이라든지 can 원형이라든지 해서
예문이 있죠. No soul is to be seen in the street. 길거리에 아무 영혼도 보여지지 않는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어떤 사람, 혼, 뭐 영혼 이런 뜻도 있지만 그냥 사람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6번에 보이시죠? 사람, person 이런 식으로. 그럼 personality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거리에 아무도 보여지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는 cannot be seen 정도로 바꿀 수 있겠네요. 볼 수가 없다. 거리에서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은 의도, intend to, 뭐뭐 할, 의도이다, 뭐뭐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비투용법인데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온 비투용법이 의도로 intend to 원형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렇게 if랑 같이 조건절에서 많이 나오고요. If Tom is to marry Jane, he has to get permission from her parents. 톰이 제인과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결혼할 의도라면 그는 그녀의 부모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해. 이런 문장을 선생님 적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명, 뭐뭐 할 운명이다. be destined to 원형이라든지 be doomed to 원형,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는 나의 운명, you are my destination에서 destin이 이제 이렇게 수동형으로 쓰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운명 짓게 한다라는 거고요. 얘도 이제 수동형으로 be doomed to 뭐뭐 할 운명이었다 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She was never to return again. 그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 이 예문까지 잘 적어두시고 이 비투용법은 나올 때마다 모의고사 해설에 정리를 이렇게 해서 올릴 테니 익숙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또 나중에 나오면 또 복사를 해서 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3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if we are to solve global problems, 우리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런 의도라면 we need a new way of thinking.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어디에 기반을 둔 해서 based in, based on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죠. 이것과 이 빨간색의 기반을 둔 사고방식,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어휘 선택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humanities. 이게 이제 아까 인류학과 관련된 단어니까 분홍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social sciences 하면은 사회과학을 얘기합니다. 사회과학.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사회과학에 대한 지문이 23년도에서 몇 번이었었죠? 35번 지문과 관련된 사회과학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사람들 대기하는데 계속 종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이 다 일어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과학 연구의 한 예시로 35번 지문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여튼 우리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론 이 발행이도 중요하지만 이런 딱딱한 과학의 중요한 역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더 분홍이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분홍이들의 기반을 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필자는 일단 이 분홍이들 인류학, 이 분홍이들 어떤 좀 인간적이고 이런 사회적 이런 유대관계로 형성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이 글을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문장입니다.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 it은 지금 가주어고요. 이게 불가능하다. To resolve global issues. 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갑자기 해결해야 된다고 하더니 또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이어지지만 뒤에를 읽어보면 merely by looking at numbers and statistics 이게 지금 또 팔행이로 어떤 통계적이고 어떤 수치 숫자와 통계 이런 수치적인 것을 보는 것에 의해 단지 어떤 숫자적이고 통계적인 측면을 보는 것만으로는 이걸 푸는 건 불가능하다 하면서 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뭐가 필요하다? 이 분홍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Anthropology does 따라서 하면서 정리를 해주겠죠. 따라서 이 인류학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겠습니까? crucial은 중요한, 뭐 중대한, 결정적인, 엄격한 이란 뜻도 있죠.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고요. 중요해지고 있다 이거죠. 중요해지고 있다. 자, marginal이라는 단어는 margin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margin. 그거는 이 margin에서 최저가, 뭐 마진이 임박, 뭐라 그럽니까? 마진 행사 이런 걸로 들어보셨을까요? 하여튼 marginal이라는 거는 가장자리에 라는 뜻도 있어요. 가장자리에 그리고 이제 뭐 인접한 이런 뜻도 있고요. 인접한 경계의 근데 이제 한계 최저한의 마진입니다. 우리가 보통 듣는 마진은 marginal price가 되겠죠. 최저가 할 때. 그 다음에 뭐 근소한 차이로 얻은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이 6번 뜻으로 본문에는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자리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이런 가장자리 것들은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거고. 여튼 marginal이라는 뜻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하여튼간 이 인류학, 인간학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로써 중요해지고 있느냐? 이거로써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As a discipline and a profession 하면은 이제 어떤 학문과 이게 전문 직업으로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형용사냐 현재 분사냐를 물어보고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가능케 하는 하면은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얘네들 명사 discipline과 전문 직업 profession을 수식하는 현재 분사 이 뒤에 거를 가능케 하는 이런 학문과 전문 직업으로서 becomes crucial해지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학문과 전문 직업은 이 인류학과 관련된 학문, 인류학과 관련된 직업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이런 애들은 뭘 가능케 하냐면 the collection and the interpretation 어떤 수집과 해석을 가능케 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한 수집과 해석이냐? of dig data, of dig data. dig은 두꺼운이라는 뜻입니다. 두꺼운. 반대말은 thin이죠. thin. 네, 이제 두꺼운 데이터라는 거는 심층적인 데이터. 어떤 피상적이고 얇은 수박 겉핥기식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심층적인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이런 학문과 전문 직업으로서 중요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in addition to 하면은 뭐뭐 외에도 그래서 뭐뭐 외에도라는 표현 게다가 이거 외에도 in addition 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in addition to big data 이거 외에도 big data 외에도 이런 심층적인 데이터 수집과 해석을 가능케 하는 학문과 전문 직업으로서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dig 데이터랑 빅 데이터가 조금 이거는 어떤 양적인 정보를 뜻하는 거고 양적인 정보. 양은 많은데 좀 질이 떨어지는 이거는 어떤 좀 질적인 중요한 정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를. 자, 여튼 인류학이 그만큼 학문과 전문 직업으로서 중요해지는 상황이야. 이런 hard science, 이런 파랭이들보다 이게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얘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인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중요성. 자, 그 다음에 and helps us. 여기 s가 붙어 있는 이유는 지금 병렬이죠. becomes s 보이시죠? 여기 helps의 병렬 and helps니까 s를 붙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뭘 도와주냐? 우리가 to understand the world,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 help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to understand 가능하고요. 그냥 understand 원형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여기는 지금 목적격,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 선행사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ore comprehensively 하면은 더욱 포괄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여기서 comprehensively라는 포괄적으로 라는 단어도 같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더 comprehensively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겁니다. 뭐가? 인류학이. 그 다음에 6번 문장입니다. Why is a brand new and expensive smart building a disaster? 왜 is a disaster? 재앙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왜 재앙이냐? 그럼 뭐가? 이게 다 주어가 되겠죠? 어떤 제품의 라는 뜻이죠. brand new 하면은 어떤 새로운, 최신의, 그리고 expensive, 값비싼 스마트 빌딩이 왜 재앙이냐 라는 거죠. 스마트 빌딩이라는 거는 뭐든 다 원격 제어 조정 가능하고 또 알아서 이제 뭐 공기 정화도 시켜주고 뭐 알아서 공기 질에 따라서 환기도 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가진 이런 건물들 말입니다. 얘가 왜 재앙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with the passenger cars? 미래 승용차죠. passenger cars들은 What will happen?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러면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다 글로벌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7번 In answering such questions 그러한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고요. We should stop 우리는 멈춰야 한다. 뭐뭐 하기 위해 멈춰야 하냐? 뭐뭐 하는 것을 멈춰야 되냐 하면 relying on 의존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really는 뭐뭐 하는 것에 의존하다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등장했는데요. 자, 우리가 stop이라는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 다음에 stop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오면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 해석의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존하는 것을 멈춰야 돼. 그럼 뭐에만 의존하는 거? only qualitative냐 quantitative냐. qualitative는 질적인 데이터고요. quantitative는 양적인 데이터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적어줬죠. 이런 빅데이터와 빅데이터와 thick 데이터 발음이 좀 비슷한데 하여튼간 이런 양적인 데이터 분석 이거는 좋지 않죠. 그렇죠? 질이 좋아야지 양이 많다고 좋습니까? 양적인 데이터 분석에만 의존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에 답할 때 이런 질문들이라는 건 6번 문장에 있는 이런 질문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좀 더 나아가 생각한다면 이런 글로벌 이슈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대안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질적인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8번 instead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가장 중요한 결정은 should also be informed. 이게 지금 should 플러스 수동태로 쓰인 동사 부분이죠. 그렇죠? inform 하면은 정보를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보가 얻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런 결정들은 또한
정보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동태 PPP를 잘 확인을 하시고요. 그럼 뭐에 의해 정보가 얻어져야 되냐? 이런 anthropological, 인류학에 의해서 정보가 얻어져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얘는 질적인, 양적인, 질적인 접근이겠죠? 그래서 qualitative approaches, 질적인 접근법에 의해서 정보가 얻어져야 된다 하고 이제 주제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끝인데, 그럼 어떤 인류학의 질적인 접근법이냐 하면서 주격관계대명사 which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접근법들이기 때문에 접근법들의 수일치를 시켜서 provide 수일치 문제가 나온 거고요. 뭘 제공하는 접근법이냐? A more complete and nuanced picture of people's lives. 사람들의 삶의 어떤 complete, 온전하고 nuanced, 미묘한 그림. 여기서 ambiguous라는 거는 nuance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모호한이란 뜻이거든요.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불분명한 그림? 이거는 complete랑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온전하고, 완전하고, 어떤 완벽하고, 약간 미묘한 그림. 이런 그림을 제공하는 그런 인류학의 질적인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그림이라는 거는, 미묘한 그림이라는 거는 우리가 훗날 멋진 미래를 그린다의 그림입니다. 진짜 그림이 아니라 미묘한 그림이라는 거는 어떤 좀 더 이상적인, conflict, 이상적이고 이런 사람들의 삶의 미묘한 그림, 뭔가 추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뜻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제공하는 인류학의 질적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냐? 아주 질적으로 좋은 그런 정보를 얻어야 된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가지 선질 보시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광범위한 규모의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떤 처리 단계가 세분화돼야 된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았죠. 그럼 뭐 첫 번째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글이. 2번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되냐, 처리 순서랑은 좀 거리가 있죠. 자, 3번에 정답이 있네요. 여기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말이 그대로 적혀 있네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류학의 질적인 접근법을 활용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죠. 분홍이로 계속 우리가 표시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전 인류적 문제에 대한 질적 연구는 정량화된 수치, 이런 거, 아까 number, 그 다음에 statistic, 이런 거는 파랑이로 우리가 표시를 했었던 부분이죠. 정량화된 수치에 기반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증해야 된다. 거리가 먼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이 주제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